안녕하세요. 네, 이영숙입니다. 좋은 성품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키워야 할까? 제 2강인데요. 오늘은 자녀의 연령별로 꼭 챙겨야 될 성품 양육 교육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식을 셋 키웠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고 또 자라면서 아동기, 청소년기, 지금 저희 큰애는 성인기, 26살이에요. 장가갈 때가 됐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고 점점 성장하면서 아이를 대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양육 방법이 달라져요. 저는 처음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린 아이에다가만 초점을 잡아서 어떻게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버릇을, 좋은 훈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고 유아기에 써야 될 기술을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쓰는 거예요. 틀려요. 예. 예를 들면 유아기 아이들에게는 야단을 칠 때 야단치고 그 자리에서 풀어줘야 돼요. 야단치고 엄마가 왜 너 야단치는지 알겠니? 엄마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리 와봐. 엄마는 우리 누구가 제일 좋아. 하나밖에 없는 엄마 아들이어서 엄마가 너 훌륭하게 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사랑을 확인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방법을 그대로 또 아동기 아이들, 다 큰 애들 머리 이렇게 굵어가지고 이리 와봐. 엄마는 너를 제일 야단 쳤다가 금방 바뀌어버리면 얘네들은요 또 부모를 우습게 알아요. 그때는 네 방으로 가서 엄마가 말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해봐. 반성문 써봐. 이래도 돼요. 그런데 유아기 아이들에게 네 방으로 가. 무엇이 잘못됐나 생각해봐. 이러면 애들은 또 유아기 애들은 엄청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꼭 집어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예. 그래서 좀 길게 봐야 돼요, 자녀들은.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내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기술, 한 가지 아는 우리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계속 똑같이 하려다. 일관된 자녀 교육이 중요해. 아니에요. 달라야 돼요. 아이들의 연령별로 달라야 되고 시기별로 달라야 되고 환경에 따라 달라야 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부모들의 성품이에요. 부모들은 특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어른들은 지혜로워야 해요.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저는 지혜의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 어른들이 자꾸 더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내 말이 최고야! 막 이러면서 자꾸 단절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나이가 들수록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우리가 좀 키워야 하냐면 좋은 성품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고집스러워지지 않도록, 나이가 들수록 너무 편협적이 되지 않도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너무 판단하고 단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어른들을 향한 좋은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안 배우려고 들어요. 어른들은 그저 좋은 거 있으면 애들만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 들으면 그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좋은 것은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돼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다른 사람만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는 강조합니다. 어느 시에서 시 전체에 학부모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오셨어요. 한 500명 정도 모였는데 아버지가 딱 한 분이야. 다 어머니가 오셨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마이크를 대고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들어야 되는데 지는 안 듣고 나만 가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들이 서로 그런다고요. 좋은 것 있으면 서로 지가 들어야 된대요.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자녀의 연령별로 꼭 챙겨야 될 성품 양육. 첫째, 유아기 어떻게 키워야 할까? 아동기, 청소년기. 유아기는 0세부터 한 6세 정도를 저는 지칭을 하겠고요. 아동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까지를 좀 들고,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사춘기 오죠. 네. 그러면 이제 사춘기 왔다 하면 청소년기로 넘어가야 돼요. 청소년기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하나. 여러분 고민거리 많이 해결될 것 같으죠? 네. 먼저 유아기 아이들은요, 너무 중요한 시기죠. 우리가 전 시간에도 0, 3세 아이들의 그런 그 부모하고의 상호작용이 관계의 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지 대인관계의 틀을 만든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네. 그렇게 중요한 시기가 유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0, 3세 때가 제일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교수님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합니까? 성품은 어느 때 가르쳐줘야 되나요?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어릴수록 더 중요해요. 0, 3세 때가 가장 중요하고요. 0, 3세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있다면 임신한, 태아에서부터 성품 교육은 시작이 돼요. 태아기 때 10달 동안 참 좋은 성품으로 양육하려고 성품 교육을 하면요, 애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정말 감성지능 뛰어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유아기 0, 3세 때만 잘 키우면요, 3살 버릇 80 간다 그러죠. 80까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잘 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아기 자녀에게는 부모의 태도, 말 한마디가 각인이 돼요. 각인, 도장처럼 새겨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져요. 너무 중요하죠. 제가 코스타라고 하는 이런 그 대학생들을 위한 세미나에 제가 그 중국에 갔었어요. 유럽에서도 갔고요. 그런데 그 대학생들에게 이 성품대화법을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32살 먹은 남학생이었는데, 저는요 32살 됐는데 아직 학부도 졸업이 안 됐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한 번도 사귀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왜요?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교수님 저는 엄마가 무서워요. 여자가 다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을 보면 다 엄마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무서워서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했더니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위에 있는 누나들 2명한테는 너그럽게 대하는데, 이 아들이 잘못하면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저거는 그냥 막 이러면서 아주 지리를 들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주눅이 들어서 여자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리고 너 저러고 자라서 뭐가 되려고 그래, 뭐 저래가지고 인간구실 할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각인이 돼버려가지고 32살이 됐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 이런 상태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유아기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말 한마디, 태도들이 아이들의 마음판에 각인이 돼요. 새겨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유아기 때는 모두가 왕자와 공주처럼 생각하면 좋아요.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또 귀하게 대접하면 이 아이들이 아주 자존감 있는 아이들로, 아주 자기를 존중하는 아이들로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아기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이 성품 대화법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충분한 스킨십이 필요한 시기예요. 충분한 스킨십. 이 유아기 때는 머리가 자랄 때입니다. 뇌가 성장할 때예요. 그런데 이 뇌가요, 제2의 뇌가 스킨, 이 피부가 바로 뇌와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경험하고 지식과 정보를 배우면 뇌 속에 저장이 돼서 많은 저장이 된 아이들이 좋은 재능으로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스킨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이 많은 스킨십을 해주고 껴안아주고 또 비벼주고 예쁘다고 말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아이들이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돼요. 정서가 안정이 돼요. 감성지수가 뛰어난 아이가 돼요. 이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아이들은요, 달려가서 안아주십시오. 충분한 스킨십. 어떤 분들은요, 아기가 울 때마다 안아주면 그거 버릇 나빠진다고 안아주지 말. 아니에요. 안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아기 때는 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은
그런 그 다른 사람들의 양육 태도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내가 앙 하고 울면 막 엄마가 달려와서 어디가 아프니, 우니, 배고프니, 어이구 기저귀 갈아줘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주면 이 아이는 허허 내가 굉장히 소중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막 울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나도 울다가 지치다가 잠들겠지. 얘는 마음속에 외로움과 이거는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러면서 세상을 불신하는 아이들이 돼요. 이런 아이들 나중에 이렇게 애착장애가 와요. 엄마하고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해.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해. 자기 스스로 안 하고 막 엄마 찾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안 떨어지려고 하죠. 그럼 엄마들은 아우 얘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애착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껴안아주고 비벼주고 다정한 표정으로 웃어주고 안정감을 줘야 돼요. 이러면 아이들이 아주 영특하고 아주 안정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주는 좋은 성품의 아이로 자랍니다.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사랑은 속으로 해야지 귀한 자식 뭐 이러면서 매 하나 더 줘.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로 표현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계 맺기 했어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좋은 성품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관계할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감사하기, 서로 용서를 구하기, 요청하기, 내 마음 표현하기 이런 스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내 마음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근데 어떤 말을 표현해야 되냐면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써야 돼요.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해. 너는 우리 집의 보배야. 너만 보면 엄마는 가슴이 뛰어. 엄마는 황홀해. 하늘 위로 날아갈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안 써주죠. 어떤 말 써요? 지겨워 죽겠어. 그러니까 쇼핑센터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한 층마다 누가 눌러놨나 봐요. 7층인데 한 층 한 층 서요. 엄마랑 함께 쇼핑 온 딸아이가 한 7살쯤 됐을까? 한 층 한 층 쓸 때마다 아유 지겨워. 또 한 층 쓰면 아유 지겨워. 또 한 층 쓰면 아유 지겨워. 그러니까 엄마가 얼굴이 새빨개때 얘는 어디서 이런 소린 배워가지고 막 이래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사용하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사용해줘야 돼요. 성품을 칭찬하고 훈련시키는 말을 써야 돼요. 우리는 뭐 배웠니? 그죠? 예. 공부 잘하고 와. 아니면 뭐 먹었니? 이런 건 물어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품에 관계된 말은 안 썼어요. 예를 들면 네가 이렇게 짜증내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말하니까 엄마 정말 기분 좋아. 짜증낼 때 왜 이렇게 짜증내? 이 소리는 했지만 짜증내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로 말해봐. 긍정적 태도란 왜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너무 좋죠? 네. 그렇게 제가 정의를 딱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희망적인 말을 하는 거야. 희망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성품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마! 했니? 해라! 이 말만 해줘.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품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엉뚱한 질문. 아이들이 유아기 때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엄마 사람은 왜 죽어? 조그만 게 죽으면 무슨 크면 다 알아. 엄마 하늘은 왜 파래? 얘 좀 봐라. 하늘이 파라니까 파랬지. 그것도 질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유아기 때는 엉뚱한 질문할 때 와, 그 질문 진짜 멋지다. 같이 생각해보자. 엄마도 어려운데 찾아보자.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요, 아이들이 인생에서 질문이 제일 많을 때가 이 유아기예요.
그만큼 아이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뭔가 배우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궁금한 것이 많아요. 근데 그걸 누가 싹둑싹둑 이 탐구하는 마음을 닫아가고 가지를 잘라주냐면 부모님이. 아이들은 기껏 아주 진지하게 질문하는데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니? 몰라도 돼. 크면 다 알아. 엄마 애기는 어디서 나와? 얘 봐라 얘 봐라 벌써 조그만 게 이상하게 대접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궁금한 것들을 마음껏 탐구하질 않아요. 그래놓고는 아이가 생각하는 능력을 다 문을 닫아버리고 나니까 왜 너는 생각도 못하냐? 너는 왜 공부도 못하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막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자꾸 격려해줘야 돼요. 아무리 엉뚱한 질문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와, 참 특이한 질문이구나. 말할 것 없으면 따라해보세요. 참 창의적인 생각이다. 창의적인 생각이다. 특이하다. 특이하다. 넌 크게 될 거야. 넌 크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니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다니 놀랍다. 이런 말들을 해주면요, 애들이 생각 주머니가 퍽퍽 커지겠죠. 네. 예, 이런 아이들이 엄청 멋진 아이들로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유아기 때부터. 자, 이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아동기 아이들이죠. 이때는요, 부모님들이 제일 좋을 때예요. 애들이 참 착해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네. 저도 아들 셋을 키워봤는데 초등학교 때가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게 착하고 고마워요. 하라르면 열심히 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말하면 그런 줄 알고 근데 그런 시기가 없어요. 오죽하면요. 어떤 학자는 요 시기를 잠복기라 그랬어요. 에너지가 안에서 잠복하는 시기예요. 나중에 꽝 하고 터질 잠깐의 휴전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잘해야 돼요. 유아기 때 우리가 조금 잘못했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바쁘고 아이들을 맞벌이 하느라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은 상호작용을 못했어요. 이때 보충해줘야 돼요. 이때는 소속감을 길러줘야 돼요. 참 네가 귀하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 소속감도 없고 방치해두고 자존감도 없고 열등감이. 이 시기는 성실함을 배우든지 아니면 열등감을 느껴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이렇게 나눠져요. 공부할 놈과 공부 못할 놈. 그런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도 했지만 백만장자가 성적순이 아니라고 배웠죠? 네. 네. 얼마든지 모르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감성지수는 계속 발달해가는 거예요. 발전해가고 성숙해가는데 이때 자포자기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네. 앞으로 가서 안 되면 뒤로 돌아 1등 시켜야 되고, 예, 얼마나 다양한 시대인데 아이들의 재능과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고요. 이때 이 아동기 때는 책임감을 길러줘야 돼요. 뭐를 길러줘야 된다고요? 책임감. 책임감이라는 성품의 정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아는 거. 이게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이 아동기 때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부모님도 초등학교 들어가는 건 줄 알고 아이들이 중간고사 보면 부모님들도 중간고사 보는 줄 알고 밤새고 같이 엄마들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차서 오고 아니에요. 이때는요. 책임감을 길러줘야 돼요. 아이들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부모의 잔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품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성품으로 키우면 공부 잘한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정말 좋은 성품, 책임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배려를 배우고 이렇게 해라 하지 마 이런 어떤 지시와 강요에 의해서 큰 아이들보다는 생각하고 멈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판단을 스스로 하고 이렇게 성취된 아이들은 굉장히 안정감 있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선택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 공부하는 아이와 부모의 강요와 잔소리로 하는 아이하고는 너무 다르겠죠. 예. 이때는 책임감의 성품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대화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의 말투를 바꿔야 돼요. 잔소리, 강요, 지시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 아들이 저희 집도 얼마나 이 잔소리를 많이 했겠어요. 왜요? 아들 셋이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전공이 교육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잔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큰아들이 힘들었죠. 예.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관계가 참 많이. 근데 공부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랑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저도 성품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잔소리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알아서 공부. 나중에는 저희 부부가 그만해라. 아직도 공부하니? 막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해서, 예. 지금도 자기가 로스쿨 가서 공부를 해. 스스로 결정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네 얘기를 제 책에다 좀 써도 되겠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엄마, 써도 돼요. 하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부모의 잔소리와 강요로는 자녀들이 요만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바닥을 쓰고 자기 이야기를 하래요. 근데 굉장히 제가 그 아이의 한 말이 가슴에 참 새겨졌어요. 남아요. 맞아요. 부모의 잔소리, 강요, 명령, 지시로는 자녀들이 안 바뀝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투를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 더하기 5는 10이야. 알았어? 따라해봐. 10.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10. 네. 5 더하기 5는 뭐라고요? 10.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마음속으로 5 더하기 5만 왜 10만 되나? 그건 엄마 시대지. 그건 아빠 시대지. 막 투덜투덜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다 살아보고 하는 말이니까 따라해. 5 더하기 5는 뭐라고? 10. 이렇게 가르쳐. 근데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말투도 바꾸고 생각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10이라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랑 생각해야 돼. 2 더하기 8도 10이요. 5 더하기 5도 10이고 1 더하기 9도 10이고 9 더하기 1도 10이고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같이 의논하고 함께 격려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무슨 고3이 인생을 찾아 대학에 나간 다음에 인생 찾아 이거사 이러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고 그죠? 네. 말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 노. 안 돼요. 해봤죠? 많이 해보셨죠? 네.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키우게 해야 돼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모양이 비틀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비틀려져 있나 이거 보면요. 햇볕이 비추는 대로 나무가.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대로 나무가 비틀려 가듯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하는 대로 아이들이 바뀌어져요. 격려하는 대로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예. 강요보다 동기유발. 부모의 화목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공부해라 그래도요. 집에만 들어오면 부모들이 냄비 가지고 왔다 갔다 싸우고 앉아있는데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요? 정신 사나워서 공부 못합니다. 먼저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좋은 성품으로 키우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품 교육을 해보고 교육을 시켜봤어요. 지난 6년 동안 시켰더니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이 싸우니까 가서 그러더래요. 아빠, 절제의 법칙 좀 써봐. 엄마, 인내해야지. 진짜 아이들이 성품이 바뀌니까요.
이혼한 지 4년 됐던 가정이 이 아이들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시 합쳐진 사례도 생겼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화목하면 아이들의 성품이 저절로 따라갑니다. 근데 거꾸로 아이들의 성품이 바뀌어도 부모들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무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엄청난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말해야 돼. 한 번 안 된다 하는 것들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잘 훈계해 줘야 합니다. 성취보다 성품 칭찬해 줘야 되죠. 우린 날마다 몇 점이냐는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100점 맞았다니 너무너무 잘했다. 참 잘했다. 이거 아니라 네가 그렇게 네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서 책임감 있게 하더니 네가 네 할 일을 그렇게 끝까지 잘 인내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어디로 넘어갈까요? 청소년. 여기 청소년 자녀들도 키우고 계시죠? 네. 요즘 시대처럼 청소년기 너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세대가 없어요. 그죠? 네. 저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아들들은요, 사춘기도 어쩜 그렇게 세게 합니까? 그래서 첫째 때는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둘째부터는 제가 여유가 생겼어요. 첫째를 딱 사춘기를 겪어보니까 애들이요, 사춘기만 딱 지나면 어른이 돼서 딱 앉아있어요. 근데 어른이 딱 돼서 앉아있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엄마 아빠가 가르친 대로, 보여준 대로 내 남편의 모습이 그대로 딱 앉아있어요. 아마 딸은 아마 엄마의 모습이 딱 앉아있을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둘째 아이부터는 아주 여유를 갖고 키우기 시작했어요. 청소년기 아이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부모님들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유머스러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주 유머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맞짱 뜨지 마세요. 아이들이랑 같이 막 맞붙어서 싸우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 막 무너지거든요. 아이들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이대로 크다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절대로 그대로 안 커요. 아이들이 왜 반항하고 아이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반항하냐면 자기 길을 찾기 위해서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목신과 같은 거예요.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짐승 같은, 목신이 모습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기 아이들은 어른인 것 같아서 어른처럼 대해주면 보면 애기고, 아직 애기라고 생각하면 왜 무시하냐고 난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막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른으로 대접을 해줘야 될지 아이로 대접을 해줘야 될지 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본인들도 혼동스러워요. 자기 몸의 변화는 막 일어나는데 자기가 어른인 것 같아서 어른처럼 하다 보면 아이고, 아이인 것 같아서 아이처럼 하다 보면 자기 몸이 어른처럼 돼버리고, 호르몬의 변화들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하고 싸우지 말고, 제가 한번 터득한 것은 청소년기 아이들이 발작이 일어납니다. 폭발해요. 사춘기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투덜거리고 골래고 화내고 말끝마다 토달고 화 잘 내고 도저히 가슴 답답해서 못 살게 부모 가슴이 되면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왔구나 생각하면 되죠. 네. 그럼 아이들이 막 이 호르몬이 막 요동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싸우면 안 됩니다. 신문에 중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신 부모님이 학원에 안 가겠다고 싸워서 몽둥이 휘둘르다가 오히려 아들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 생겼어요. 그렇게 돼요. 힘겨루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는 유머로, 아이고 우리 아들이 호르몬이 발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아이가 막 하다가 피식 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아주 이 갈등 많은 시간을 잘 넘겨야 되죠. 아주 예민한 시기.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시기라서 그래요. 자기도 자신이 혼란스러워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역할 혼미. 예. 아이들에게 그 시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부모와 갈등이 가장 많아요.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청소년기 자녀들의 특징이 버릇이 없습니다. 말대꾸하죠. 예, 속이 터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절제의 법칙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스탑, 멈추고, think, 생각하고, choose, 선택하는 거 배우셨죠? 네. 이번에는요, 청소년 자녀들이 막 부모들을 화나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절제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 절제의 법칙. 예, 절제란, 저 좀 따라해보세요.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것. 네, 절제가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죠. 터뜨리고 싶죠. 던지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죠. 그런데 절제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해야 할 일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확 폭발해버리시죠. 예, 폭발해버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부터 절제의 법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130 공식입니다. 무슨 공식이요? 130 공식. 예, 130 공식. 그러면요, 1 하면요, 여러분이 절제! 하고 외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올림픽 경기 할 때요, 누가 이렇게 잘못하면 심판이 경고장 딱 보이지 않습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이 계속 반복된 것이 습관이 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가 확 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제! 외치는 거예요. 1 하면 여러분 절제! 외치는 거예요. 3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식호흡 하실 줄 아세요? 배로 깊은 숨을 3번 쉬세요. 그래서 침잠하게 된 다음에 10 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을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잠하게 되면 그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고 안 납니다. 예, 그래야 터지지 않아요, 가정이. 네, 우리 한번 연습할까요? 이제부터 130 공식이에요. 절제의 법칙입니다. 제가 1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 네. 1. 절제. 여러분 더 크게 탁 올려야 돼요. 손도 오른손으로 착 하시겠죠? 1. 절제. 3. 10.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세요. 열을 셀 수 없는 부모는요, 좋은 부모가 못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 열을 못 세죠. 그 순간을 못 참죠. 물을 그냥 확 엎질러 트린 다음에 주워 담으려니까 안 되잖아요. 네. 이 절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 절제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화끈한 문화. 화끈하게 뒤집어 엎어. 그래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130 공식으로 1. 절제. 3. 예. 그래서 열을 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줬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런데 어느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유놀이 시간에 놀잇감을 가지고 이제 막 노는데 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들이 막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럽고 여기는 우리 집, 여기는 니네 집 이러고 노는데 말이죠. 여자애들끼리 속부장 나고 노는데 웬 남자아이가 자꾸 끼는 거예요. 나도 이러면서 막 고개 들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한 여자아이가 확 밀었어요. 넌 안 돼. 애가 뒤로 홀랑 넘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나겠죠? 예, 얘가 씩씩거리고 한 대 치려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쟤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얘네들이 130 공식을 배웠어요. 성품을 배웠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 그러고 가만히 숨어서 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대 치려고 씩씩거리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해선가 같이 한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잠깐만. 너희들 배웠잖아. 절제의 법칙.
이러더니 그 여자아이가 갑자기 1 그러니까 그 반의 모든 애들이 찰짝하고 있지들 3 하니까 아이들이 몽땅 10 하니까 애들이 요만한 고사리 같은 손을 잡았다 폈다 하면서 1, 2, 3, 4, 5, 6, 7, 8, 9, 10 이었어요. 근데요, 뒤로 팍 넘어졌던 남자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10을 세도 화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해? 너무 재미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진짜 우리는 1, 30 공식만 가르쳐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응 그러더니 그러면 계속 쉬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반 아이들 전체가 11, 12, 13, 14, 15, 16 그래서 1000을 세고 100을 세고 깔깔깔깔거리고 웃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와 멋있다.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어느 때 나타나냐면 이런 관계의 위기,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세요. 다 그럴듯하게 보이죠. 거울 보고 딱 있으면 참 내 성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익과 관련되고 내가 좋은 것들을 못하게 하고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이제 내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가를 알려면 위기일 때 알 수 있어요. 갈등일 때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게 성품에 따라 달라져요. 그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야, 이거는 우리나라 국회에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1, 2, 3, 4 아이들처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0을 셀 수 있는 그런 정치가들이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꼭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정 좋은 가정 되겠죠. 네.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들 좋은 학교들이 되겠죠. 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 되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공부, 어떤 성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좋은 성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1, 3식 공식 가르쳐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애들이 도무지 건방진 태도, 눈 뜨고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분노가 자주 일어나요. 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폭발합니다. 그때 같이 폭발하지 말고 부모가 잘 절제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이 화를 잘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요, 화내지 말라 그래요. 폭발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적절한 분노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잘 표현하는 거. 그죠? 예. 우리가 꾹꾹 참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성품교육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저는요, 성품교육 받기 전에는 무조건 꾹꾹 참는 게 좋은 성품인 줄 알았어요. 예, 아니에요. 참는 것만이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잘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 또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 표현하는 방법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폭발하지 말고 잠깐 그 자리를 뜨기, 잠깐 나갔다 들어오기, 바람 쐬고 들어오기, 아니면 무엇인가 음악을 듣기, 뭔가 대체 행동을 만들어주는 것, 다른 방안들을 연습하게 하는 것 중요하죠. 청소년 아이들이요, 짜증 많습니다. 무기력한 모습 보입니다. 그때 짜증내지 말고 무기력하다고 야단치지 말고 아이들을 자존감 세워주는 말로 기다려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지금 무기력한 시간들이에요. 청소년기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어른처럼 할 것도 아니고 애들처럼 할 것도 없는 중간지대라.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시대예요. 이때 우리 문화가, 이 청소년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터넷밖에는 마음 놓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노래방 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게 아니라 무기력하다고,
또 아이들이 두문불출, 문 잠그고 걸어 잠근다고 아이만 야단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무엇인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문화가 벌어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출생 순위별로도 성품 양육의 방법이 달라진다 그랬죠. 네,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짤막하게 시간당 모든 이 아이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첫 아이 성품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외동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둘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아이들의 그 출생 순위별로 특징만 잡아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케빈 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 순위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외동 아이들 성품의 특징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외동 아이는 맞이 성품하고 막내 성품이 동시에 갖고 있는 특징이 있더래요. 그렇겠죠. 예. 이 큰 아이는 어떤 성품이냐면 성취 동기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첫 아이는요. 그래서 이 성공할 확률도 높지만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이 외동 아이들이 요즘 하나나 둘밖에 없는 아이들 참 많아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리더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대를 다 걸기 때문에 성취감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외동 아이는 또래 관계 형성하는 방법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다 어른들이거든. 어른들이 다 자기들에게 관심을 쏟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동 아이들에게는 또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줄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외동 아이들은 배려의 성품을 훈련시켜줘야 돼요. 예,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서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크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외동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지나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고마운 줄 몰라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로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제가 절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너무 귀하다 다 받아주다가 갑자기 이제 중학생 되면은 막 제재하기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막 이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 갈등과 혼란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귀할수록 절제할 수 있는 이렇게 리밋을 정해주는 한계를 정해줘서 아이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 아이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훈련들은 외동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이 외동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네, 첫째는 먼저 부모님부터 바뀌어야 돼요. 외동아이 때문에 너는 하나라서 하는 근심 걱정을 부모들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 아이들 잘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놀 수 있도록, 혼자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하면 과도한 기대감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부담들어 병날 수 있어요. 예,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의 인생으로 분리시켜줘야 돼요. 좌절 경험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들의 말에 순종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떼쓰고 소리만 높이고 요구만 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 이것이 아이들의 잘못된 양육 방법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청소년 시대의 문제들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왜 아이들의 자살률이 이렇게 많을까? 저는 고민해요. 근데 그것이 옛날 아이들보다 더 환경이 어려워지고 시대가 어려워져서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양육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 외동 아이는요, 혼자지만 여럿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 친구와
갈등이 일어날 때 이건 아이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분리해서 대범해져야 됩니다. 이 자녀가 하나나 둘밖에 없다 보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촉각을 다 세워서 아이가 친구하고 싸우고 오면 같이 가서 싸워주고, 네. 선생님이 뭐 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아이 야단치냐고 난리치고,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대범해져야 됩니다. 아이의 친구들을 잘 관찰하고요. 외동아들, 외동딸 앞서야 한다는 집착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또 조급해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동아이일수록 잘 가르쳐야 돼요. 반듯하게 키워야 하는데 우리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이 귀한 아들 어떻게 될까봐, 귀한 딸 어떻게 될까봐 너무 이기적인 아이들로 크는 것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나약해져요. 그죠? 네. 아이고 오늘 저희가 이 외동아이 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이 외동아이가 오늘날 하나나 둘밖에 없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출생 순위로 봐서는 외동아이 하나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귀한 아이일수록 좋은 성품으로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입장 바꿔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키울 때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자신감 갖고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 좋은 성품으로 잘 양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